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 시키고 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딸은 인턴으로 임명하는 행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뜨거운 가족의 감동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이런 패밀리 비즈니스가 부러우십니까? 이 얘기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한 행태입니다. 물론 서영교 의원이 한 행위는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은 나름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은 사려입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세금이 서영교 의원의 가족들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그건 역시 기가 막힌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원천적으로 의원들의 친인척이 보좌진에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독일의 경우는 친인척을 의원 보좌진으로 임명할 수 있되 월급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 세금을 중요하게 한다는 건데요. 우리도 이런 행태를 보면서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서영교 의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동료 의원들이 있는 한 제도적으로 이를 봉쇄하지 않으면 우리 국회에서 이런 행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칭 서영교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전율.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히든텍에서 잭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잭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영국과 유럽연합의 운명을 가려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우리 시각으로 6시에 끝이 났죠. 지금 이제 개표하고 있죠.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일 발표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잔류 쪽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부가 그 투표 당일인, 그러니까 바로 어제죠. 네, 그 4,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EU 잔류가 그 52%, 탈퇴가 48%. 이 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오차 범위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론조사 기관인 그 입소스 모리가 그 현지 시각으로 그 21일부터 투표 전날인 22일 밤 9시까지 1,592명을 상대로 물은 결과도 역시 그 잔류 쪽이 52%, 탈퇴 48% 이 같게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어느 쪽에 투표할지 결정했는지를 그 묻는 항목에서는 그 응답자의 12%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그 답을 했다고 하죠. 예.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네, 투표 당일 실시된 유고부의 그 조사 결과도 역시 그 52대 48로 나타나서 일단 잔류 쪽으로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최종 개표 결과 네, 현지 시각으로 그 24일 오전 7시,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건 최종 결과고요. 한 10시 되면은 대충 그렇죠. 윤곽은 맞습니다. 드러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영국 비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항상 이 비가 오면 투표를 많이 하나 적게 하네 이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네. 영국에서도 일단 어제 아마 레이니, 네. 비가 오락가락했다고 예. 하죠. 여기에 대해서 큰 관계는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영국 언론들도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그 주요 정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다들 물어보았는데요. 데이비드 그 캐머런 총리 먼저 기자들이 그 날씨에 대해서 묻자 그냥 굿모닝 말만 하고 넘어갔다고 하죠. 반면에 그 EU 탈퇴를 그 적극 지지한 그 극우 정당인 그 유킵
즉 영국 독립당의 그 나이젤 페라지 당수, 우리에겐 좋은 일이다. EU 잔류를 희망하는 이 투표층 중에서 그 소극적인 투표층은 그냥 집에 머물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이제 피력했다고 그러고요. 예. 이 제레미 그 코빈 노동당 당수, 이 투표를 하러 나오면서 날씨가 좀 안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좋은 날이다, 이렇게 좀 맞받아쳤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그 좀 바람이 얼마나 거셀지, 아니면 그 베팅 업체의 그 베팅을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다. 나는 그 베팅 업체에 그 돈을 많이 잃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 영국 최대의 그 베팅 업체인 그 베트페어에서는 이 브렉시트 국민 투표의 그 결과를 알아맞히는 종목에 대한 베팅 금액, 무려 그 4천여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690억 원 가까이 모였다고 하죠. 잔류 가능성 쪽의 건 비율이 22일 기준으로 그 78%, 이게 23일 투표 바로 당일날은 그 86%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자, 국내 정치 얘기도 좀 해보죠. 야3당이 예고한 대로 박성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죠. 네,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그 야3당, 어제 그 박성춘 보훈처장이 그 해임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를 했는데요. 3당 원내대표와 그 대표 발의하고 3당 소속 의원 166명 전원이 서명을 했습니다. 해임 촉구 사유로는 최근 그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그 계엄군으로 그 투입됐던 제11 공수특전여단의 그 광주시가 행진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지난 5.18 36주년 기념식에서 그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 불허방침을 고수한 것 등을 이제 그 적시를 했죠. 예. 자, 그리고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족 채용과 갑질 논란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어제 사과문을 내긴 낸 모양이죠? 네. 그 딸의 인턴 채용과 그 보좌진 급여 상담 논란에 이어서 자신의 오빠를 그 회계 책임자로 임명해서 그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이제 문제까지 그 추가로 불거지자 어젯밤 이제 그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서영교 의원 그 사과문에서 이 사실관계가 다르게 보도되기도 하고 오해되는 부분이 있기도 했지만 모든 책임은 그 본인의 불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당내에서는 그러나 그 개인 사과로 그냥 넘어갈 수는 이미 좀 늦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서영교 의원 어제 그 석사학위 표절 이제 의혹에 이어서 이 서 의원의 이 교수로 재직 중인 그 친오빠를 후원의 회계 책임자로 등록을 해서 2013년과 2014년 인건비 명목으로 그 2,760만 원을 그 지급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기도 했죠. 그 체육계통학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오빠가 교수로 있는 학과가요. 예, 그래서 이제 회계학은 무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좀. 예, 더 이상 뭐.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상식을 좀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되겠고, 특히 이제 그 정치인들일수록 다른 걸 다 떠나서 법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 상식과 이런 부분들을 좀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 의원들의 일괄 복당 허용을 계기로 불거졌던 새누리당 내 갈등이 권성동 의원의 사무총장직 사태로 잠시 이제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는 모습인데, 이게 정말 어떤 궁극적인 수습책이 될까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자, 그 권성동 사무총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의옥 비대위원장은 당 기간이고 이 당내 이 사무를 보는데 이 손발이 잘 맞지 않아서 바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똑같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좀 자연스럽지 않죠? 예. 자연스럽지 않고 좀 국민들 생각하고 좀 괴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당 과정에 있어서 이제 결국 정지성 원내대표의 사과와 권성동 사무총장의 사퇴, 이런 모양으로 수습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원내대표의
사과가 있었으면 그것으로 그냥 마무리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지 않은 일을 조금 자꾸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반복되면서 아직도 이 새누리당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후임 사무총장을 김의옥 비대위원장은 뭐 당분간은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뉴스를 제가 얼핏 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김태용 제2사무부총장이 사무총장을 대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혁신 비대위가 뭐 혁신 비대위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어쨌든 8월 9일 전당대회가 그 기한이거든요. 비대위 활동이. 결국 지금부터는 전당대회의 준비사무 이외에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총장을 또 임명하지 않고 부총장이 대행하는 체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또 후임 사무총장 인선하고 한 달 동안 전당대회 잘 치르는 것을 그 수순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근데 김태흠 제2사무부총장은 또 경질해야 된다. 지금 이런 요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 얼핏 저도 권 총장하고 어제 전화 통화를 하긴 했었지만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언론에 보니까 김태흠 사무부총장이 또 같이 동반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오던데요. 이제 더 이상 이 논란은 좀 키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사무부총장 대행 체제는 맞지 않고 사무총장 왜냐하면 전당대회 준비하는 것이 녹록지만은 않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사무총장 다시 선임하고 그래서 전당대회 준비에 우리가 잘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당대회 준비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전당대회 룰 아니겠어요? 전당대회 룰은 이미 당원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새 모바일 투표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모바일 투표 얘기는 나오죠, 사실. 그죠? 그건 당원 단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모바일 투표가 개정 사항인지 제가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어쨌든 비대위에서 결정을 하겠지 사무총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무총장이 이제 비대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지금 참여하게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전당대회 문제도요. 그냥 순리에 따라서 당원 단계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또 이거 자꾸 갈등을 키울 필요 없지 않나 생각해요. 네. 그 후임 사무총장 누가 되는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평이 좀 있긴 하던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는 비대위에 저희가 기대할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비대위가 원래 좀 혁신 작업 밑그림이라도 큰 그림이라도 그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전당대회 준비 사무총장이라면 누가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볼 때는 넘어야 될 고비가 새누리당이요. 의총을 열어가지고 그 7명의 이 소명, 입장, 그러니까 정체성 이런 거 들어봐야 된다. 네? 이거 이제 복당 결정은 했어야 되는 거고 다 아시다시피 복당을 시켜야 되는 거지만 탈당하는 의원님들 근데 사실은 이제 의총이나 이런 과정에서 조금 의견 수렴이 미리 있었으면 좋았겠죠. 특히 이제 탈당 사유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 안 하지만 윤상현 의원 건 같은 경우는 또 사유가 다른 거고 그래서 한번 의총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은 사전에 진행했어야 되는 거고 이미 복당 결정이 난 이 마당에 저희가 지금 무슨 정체성 검증이냐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당이 좀 미래를 얘기해야 될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라는 게 어떤 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권, 대선.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 시대 가치를 과연 우리 당이 잘 담아내느냐.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거, 특히 이제
요새 4차 산업혁명, 우리 뭐 우주사적으로 3대 혁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네. 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정말 이 미래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이냐, 또 지금 시대의 양극화라든지 이러한 차별이 너무나 이 극대화된 이 현 상황의 시대 상황, 시대 가치를 우리 당이 잘 담아내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는 할 때고, 자꾸 뭐 과거로 돌아가서 뭐 검증이니 뭐니 할 때는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8월 9일이 전당대회죠, 그죠? 네, 예. 예. 저 나경원 의원께서도 사실 여성으로서는 상당히 다선 의원 아니세요? 더군다나 이제 지역구. 최다선입니다, 새누리당에서. 그렇죠. 최다. 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도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을 했어서 예. 또 원내대표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당대표에 도전하는 건 조금 또 뭐 별로 모양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제가 나설 때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얘기 나오는 분들이 이정현 의원, 홍문종 네. 의원, 최경환 의원, 원우철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전부 친박계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부분을 그럼 비박계에서 물론 정병국 의원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러면 네. 친박계 아닌 쪽에선 정병국 의원 하나만 나가는 그게 낫다고 보세요? 몇 분도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친박 비박 뭐 많은 의원님들 나오셔서 당권에 도전하시는 것은 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비박 의원님들 조금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조금 지켜보죠. 근데 저는 뭐 얼마 전에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했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는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 이 연구 모임에도 참여하시죠, 그죠?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김무성 전 대표도 여기 참석을 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 포럼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무성 전 대표의 대표의 대선 도전에 하나의 그 발판으로서 작용한다,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김학용 의원이 이제 그 대표 비서실장. 의원인데요. 네, 이제, 김무성 대표 비서실장이 한 김학용 의원, 예. 비서실장을 한 김학용 의원이 대표 의원인데요. 뭐, 김학용 의원 내심은 그럴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뭐 참여하신 의원님들 보면 꼭 이제 소위 우리 뭐 개파라고 따졌을 때 무슨 김무성계 이런 분들만 다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내심은 그러실 수 있지만 또 꼭 그렇게 될 것이냐, 한번 지켜봐야죠, 그러나 어쨌든 김무성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 안에. 근데 어떻게 반기문 총장도 나온다고 보세요, 대선에? 저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저희가 너무 반기문 총장 나오시라 말라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벌써 외국 언론이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하면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은 있고요. 근데 반기문 총장께서 여러 가지 덕목을 갖추셨기 때문에 저는 나오실만 하고 나오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 당으로서는 이제 저희 당으로 나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네, 그런데 조금 이제 지금 저희 당도 꼭 반기문 총장이 우리 당의 후보다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 당에도 여러 가지 룰이 있고 하니까요. 예. 그럼 이제 당 체질이 강화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끝으로 딱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개헌과 함께 세종시에 국회분원 설치하자, 청와대 다 옮기자, 이런 얘기 줄줄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청와대하고 국회가 간다고 해서 이 세종시가 활성화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국회 분원을 일종의 일의 편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동의하겠지만 예. 청와대와 국회를 다 옮기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또 인터뷰 잘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폴리텍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미코텍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서울에 사는 박준호 씨 사연입니다. 제게 일자리는 먹고 사는 문제고 인생 설계의 출발점인데 몇 년째 취업이 안 돼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박준호 씨,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청년, 직장맘, 비정규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바꿔가는 일자리 대장정이 진행 중이라네요. 지금 서울 일자리 대장정을 검색해보세요. 일자리, 함께하면 일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비에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삼다돌아 제주엔 삼다수가 좋구나. 삼다수야 고맙삼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드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지브롤터 쪽의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쪽 지역에서만 지금 나온 거죠. 영국 전체의 결과는 이르면 10시, 늦으면 최소 오늘 오후 우리 시간으로 3시경에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표가 완료된 지브롤터의 결과를 보면 95.91%가 EU 잔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 방금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자, 7시 41분 26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비 내리는 소리가 아침을 깨웠던 금요일 출근길인데요. 비가 내려서 도로는 많이 어수선합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가는 길 성산 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통과하는데 길게 잡아도 15분이면 통과 가능 시간이었는데요. 지금은 50분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2시간 전에 홍지문 터널 부근 돌발 상황 때문에 홍지문 터널을 앞두는 길들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오늘은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 이동을 우회 생각 한번 해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제2경인 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도 사고 때문에 어렵습니다. 신천 나들목 부근 인천 쪽으로 사고 때문에 혼잡합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약 2시간 전에 종료가 됐고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개표가 진행이 돼서 결과가 나온 곳도 있죠. 지브롤터 같은 경우에 95.91%가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에 찬성 투표를 했다. 이런 결과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 결과 여부에 따라서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홍종 선임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찬반 비율이 지금 사실 엎치락뒤치락하고 최종 여론조사가 잔류가 우세하지만 영국의 EU 잔류가 우세하지만 그것도 오차범위 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사실은 잔류가 조금 더 우세한 걸로 현재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잔류가 우세하더라도 최종 결과가 한 잔류가 1%, 2%포인트 차 정도로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문제는 잔류가 앞서더라도 얼마나 앞서느냐 이거를 좀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후유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근소한 차이로 잔류가 결정된다면 어떤 후유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브렉시트를 찬성했던 진영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겠죠. 이게 무슨 부정투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재 브렉시트를 여전히 찬성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영국 정부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예. 네,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EU는 영국에 대해서 지난번에 2월 달에 협상을 해서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양보를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 목소리가 앞으로 이 브렉시트 투표뿐만 아니라 선거라든가 총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안정, 어떤 불확실성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이다. 예? 예,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일 반대로 말해요.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의 탈퇴가 찬성하는 쪽이 더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찬성하는 쪽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 좀 예측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측 가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브렉시트가 이제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에 따라서 이제 탈퇴의 수순이 진행이 된다. 단기적으로 봐서는 세계 경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EU와 영국 간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뉴스가 계속 생성이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출렁인다라든가 이런 그런 일이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브렉시트,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느냐 마느냐의 주장에 핵심이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문제 삼는 거는 이른바 이주자들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이 이주자, 이민자, 이분들의 문제인데, 솔직한 얘기로 브렉시트 하면은 이민자 문제 해결이 됩니까? 현재로 봐서는 이민자 문제가 브렉시트 찬성하는 측에서 생각하는 것만큼의 이민자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지금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영내에 있는 미숙련 노동자들이 무분별하게 영국으로 들어온다. 이걸 좀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만약에 탈퇴를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영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여구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간다고 해가지고 영내에서 이민자 문제가 조금 이민자가 좀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여구에서도 여전히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이민자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EU 회원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사례를 볼 때도 이민자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데, 지금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우리 스스로 이민 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다. 지금 현재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좀 시나리오별로 한번 예측을 해보죠. 먼저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두 경우로 나눠보죠. 브렉시트, 다시 말해서 영국의 EU 탈퇴가 아닌 영국이 EU에 남아야 된다라는 쪽이 우세한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좀 큰 표차로 EU 잔류를 선택했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브렉시트는 그렇게 되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요. 예.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 다 별 문제 없다. 예, 문제가 없고, 그리고 아주 영국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파운드가 강세가 될 것이고, 일본은 한숨을 돌리는 것이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브렉시트 문제는 다시 이제 잊혀지는 현재 그러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근소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1%, 2% 차이로 EU 잔류가 선택됐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6월 말, 7월 초 정도의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좀 주식 시장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올해 여름, 가을 계속해서 영국에서 계속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이것이 세계 경제와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의 지속적으로 불확실성과 불안정의 요인으로 그렇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되게 된다면 아마 데빗 카메론 총리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본인은 이제 총리직을 계속 지금 하겠다라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겠다라고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보수당 내에서 어떤 리더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러나야 되는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차기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브렉시트를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총리가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 문제는 더 심각하게, 계속 재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경제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성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조만간 예를 들어 1년이나 2년 내에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브렉시트가 이제 가결이 되면, 다시 말해서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이 되면, 이건 근소한 차이든 큰 차이든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브렉시트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년간 탈퇴 협상, 탈퇴 협상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일단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조차도 빨리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일단은 EU 측에서는 협상 안 하겠다라고 일단 이미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간에 협상을 안 하고 계속 계속 끌고 있고 힘겨루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마지못해서 이제 협상의 테이블에 앉는다 할지라도, 그때부터는 양측이 이제 치열하게 협상을 해야 되는데, EU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들도 들썩들썩거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영국한테는 영국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아주 굉장히 영국한테 안 좋은 그런 협상안을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협상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양측에서 굉장히 감정도 격앙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계속 좀 문제가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10시 좀 있으면은 어느 정도의 윤곽은 드러날 거로 보니까요.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웅정 선임연구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